이 차트를 보고 단 하나의 매수 타점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왜 타점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이곳만이 왜 유일한 타점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나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면 오늘의 배움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투자 성과를 급격히 상승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재료를 보고 뭘 사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고점에 물릴 확률은 15,000%. 당신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당신의 사고 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매수하면 급락해서 털리고, 내가 털리고 난 후 더 급등한다면, 그래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손실이 쌓여 고민이 많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많은 투자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가르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순서와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1. 엇박자를 타고 있다면. 코스피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데 내 계좌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다. 지수는 상승하는데 손실이 쌓이는 이 기묘한 엇박자가 한두 번이면 운이 나빴다고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다. 왜 나는 항상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였다. 당신의 종목 선택이 나빴던 것이 아니다. 당신의 분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뉴스를 안 봐서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못 읽어서도 아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 과정 자체가 엇나가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책 추세 추종 절대 수익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책은 상승 확률이 높은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 타점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볼 가치는 15,000% 이상일 것입니다. 과연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고민을 15,000% 덜어줄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건 도박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 어떤 정보가 눈앞에 놓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질문한다. 이 정보가 지금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정보가 가격에 이미 반영된 건 아닌가? 정보와 상반되는 상황이 펼쳐질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이 분석적 태도의 핵심이다. 어떤 재료가 나오면 오늘 당장 매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정보, 재료의 가치부터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3년 말부터 2024년도까지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는 AI였다. 당시 AI 관련주들은 일주일 만에 5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때 어떤 AI 종목을 사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적절한 생각일까? 지금 AI 열풍은 단순 기대감인가? 실체가 있는가? 지금 AI 열풍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기술력은 뛰어난가? 지금의 AI 열풍, 관련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다.
분석적 태도가 내가 매수해야 할 이유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해야 할 이유를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을 이겨낸 논리만이 실전에서 버틸 수 있다. 이 습관이 없으면 투자자는 반응적 매매를 반복한다. 마치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호재가 나오면 흥분하며 추격 매수하고 악재가 나오면 패닉에 빠져 매도하기 바쁘다. 시장이 주는 자극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분석적 태도는 이 반사 회로를 끊어내는 유일한 도구다. 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반사적 투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어쩌면 어떤 뉴스나 재료, 급등세를 보고 그 순간 사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고점에 물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자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과연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자가 무슨 솔루션을 제공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종목부터 보는 투자자는 날씨도 안 보고 바다에 나간 어부이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 과정은 대부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 화면을 켜고 급등 종목을 살핀 후 뉴스를 검색하고 차트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른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어떤가? 라는 질문은 생략된다. 이것은 날씨도 확인하지 않고 조류의 방향도 모른 채 바다에 나간 어부와 같다.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까 그물을 던진다. 하지만 이미 고기들은 조류를 타고 빠져나가 있고 그물은 비어있는 바닷속에 공허히 남겨져 있을 뿐이다. 문제는 바닷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의 속도는 어떠한지 살피지 않고 무작정 고기만 보고 그물을 던지는 데에 있다. 종목에서 출발하면 시장의 방향과 무관하게 매수 근거를 만들어내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이때 필요한 사고 체계가 바로 탑다운적 사고이다. 날씨를 먼저 확인하고 조류의 흐름을 파악한 뒤 고기가 몰릴 곳에 미리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올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이 순서는 선택이 아니라 규율이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올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 이 기술은요, 상당히 고급 기술에 해당합니다. 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지는 게 맞는데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니 말이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자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기만 보고 그물을 던지면 당연히 고기들은 이미 빠져간 뒤이니까 말이죠. 설사 고기가 잡힌다라고 해도 아마 고깃대의 끄트머리 정도 잡고 말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던진 수고에 비해서 작은 수익만 겨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고기가 올 곳에 어떻게 그물을 던지느냐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 좋은 주도주가 아니라 좋을 주도주를 매수하라. 주도주에 투자라는 말은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핵심은 어디가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이다.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추론이다. 즉,
거래 대금의 상대적 분포,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방향, 상대적 강도의 추이, 이런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이 곧 시장이 선택한 방향, 다시 말해 돈이 몰리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치명적 실수가 있다. 물고기가 갈 곳을 미리 예측하고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의아할 것이다. 아니, 물고기만 보고 던지지 말라고 한다면 물고기가 갈 곳에 미리 예측하고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는 길목을 확인하고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다. 이는 예측이 아니라 반응이다. 길목을 확인하고 던지는 것과 그냥 물고기가 갈 것 같은 곳에 감으로 던지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거래대금, 수급, 상대 강도가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길목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또 새롭게 들리는데요. 길목을 확인하고 그물을 던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길목을 확인하는 저자의 솔루션입니다. 5. 길목이 바로 추세다. 주도주의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는다. 즉, 강한 추세가 형성되면 그 추세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길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봉 차트이다. 물고기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분봉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좀 더 나은 투자자라면 일봉 차트까지 보는 투자자지만 이는 부족함이 있다. 좀 더 큰 흐름, 좀 더 큰 조류와 방향,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봉 또는 월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가는 추세, 강한 추세는 주봉상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주봉 또는 월봉상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흐름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유동성을 흡수했다는 의미이다. 그런 큰 에너지가 응축된 주도 섹터와 주도주라면 주가 상승의 힘은 크고 오래간다. 그리고 그런 추세는 계기가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강한 추세 상승이 발생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길목을 확인하는 투자자는 주봉과 월봉 차트의 이동평균선의 위치와 방향을 체크하는 투자자다. 그런 투자자라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돈의 흐름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투자자는 길목을 지키는 어부와도 같다. 당장의 물고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라도 그들은 이미 정해진 조류 속에서 길목에 미리 그물을 던져놓는다. 그리고 그들은 조류에 맞추어 그물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 물고기 역시 조류에 맞추어 움직이기에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그물 안에 있는지 조류 속에 있는지 착각하게 된다. 그렇게 천천히 들어 올린 그물 안에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추세라는 개념은 흔하지만 저자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의 추세는 또 새로웠습니다. 길목, 즉 주봉, 월봉의 이동평균선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고 길목에 그물을 던진 후 조류의 흐름에 맞추어 그물을 들어 올리는 이 투자 흐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정말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길목을 찾고
길목에 그물을 던져 천천히 들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급등락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개념이 아니다. 가격을 빚어내는 힘이며 추세를 만들어내는 배경이다. 시간 프레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월봉은 장기 방향을 보여주고 주봉은 중기 흐름을 보여주며 일봉과 분봉은 진입과 청산의 구체적 타이밍을 제시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일봉이나 분봉의 변동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심리적 착시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착시 효과로 인해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해 놓고도 감정적으로 매도해 버린다. 즉,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심리적 착시에 현혹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의 가격 진폭은 과장되어 보이지만 장기 추세 속에서의 노이즈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항상 상위 시간 프레임에서 방향을 확인한 뒤 하위 시간 프레임에서 진입을 고민해야 한다.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봉상 20선이다. 이는 조류의 방향을 파악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주선은 약 100거래일, 즉 한 분기 이상의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압축한 선이다. 이 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다면 중기 자금의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선의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단기 신호가 나와도 무시하거나 극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MACD 지표이다. MACD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추세의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히스토그램이 0선 위에서 상승하는 동시에 20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조류는 밀물이다. 그리고 밀물일 때만 매수 후보로 삼는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가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가? 둘째, 20주선의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는가? 셋째, 주봉 MACD 히스토그램이 상승인가? 이 세 가지 모두 예일 때만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선정의 엄격함이 결과의 차이를 만듦을 명심하라. 자, 저자는 큰 조류의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20주 이동평균선과 주봉 MACD 확인이라고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일단 뒤에서 차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질 저자의 이야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의 전략을 다 설명드린 후에 차트 설정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큰 조류를 일단 확인했죠. 자, 그러면 어디에 그물을 던지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그물을 던져놓기 가장 좋은 자리. 주봉으로 상승이라는 큰 조류를 확인했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면 단기 고점에 물린다. 상승 추세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잠시 빠지는 순간이다. 즉, 조정 구간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상승 추세라면서 왜 하락하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단기 고점에 잘못 물리면 손절이 나가고 매매가 꼬이게 되며 손실 공포감에 휩싸여 다시 좋은 타점이 찾아와도 매수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정 구간을 찾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스토캐스틱과 이격도이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스토캐스틱이 30 이하에 진입하면 주시한다. 이후 %K선이 %D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며 올라오는 순간이 에너지가 재점화되는 신호이다. 이격도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승 추세에서 주가가 20일선까지 되돌아왔다면 이는 중기 평균 단가의 가격이 수렴한 것이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추세 지속의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주가는 하락했는데 오실레이터는 저점을 높여가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일봉 차트에서 발생되면 신뢰도는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위치를 잡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봉에서 조정이 진행 중인가? 둘째, 스토캐스틱이 30 이하에 진입했는가? 셋째, 이격도가 21선 부근까지 수렴했는가? 넷째, 강세 다이버전스가 관찰되는가? 자, 여러분들, 위 내용들 다시 제가 뒤에서 차트로 설명드릴 건데 차트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이야기를 일단 쭉 들려드리고 뒤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8. 타점은 거래량이 터지는 분봉. 진입을 확정 짓는 신호는 두 가지다. 첫째,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봉에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거래량이 평균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이는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위 추세 방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거래량이 없는 돌파는 거짓이다. 진짜 돌파에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에너지가 동반된다. 둘째, 단기 이동평균선의 방향 전환을 확인한다. 1시간 봉에서 5선과 10선이 하락에서 횡보, 횡보에서 상승으로 기울기가 바뀌는 순간 또는 MACD가 0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다. 이는 하락하던 단기 추세가 멈추고 다시 상위 추세 방향으로 고개를 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신호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진입을 실행한다. 동시에 손절 기준도 확정한다. 손절은 조정의 저점이 기준선이 된다. 이 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시나리오가 무효화된 것이므로 정리한다. 타점을 잡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봉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둘째, 단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으로 전환되었는가? 셋째, 진입과 동시에 손절 기준을 설정했는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주봉이 밀물이고 일봉이 반등이고 분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 자리다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을 실전과 연결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인데요.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트 구성을 해보고 실전 사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차트 설정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주봉상 20주선의 기울기 그리고 캔들의 위치고요. MACD가 0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20주선을 좀 더
굵게 설정하기 위해서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여기 20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20을 클릭하시고 너비를 3 또는 4로 두껍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색상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주황색도 괜찮고요. 밝은 형광색도 괜찮을 겁니다. 한번 밝은 형광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MACD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차트 맨 왼쪽에 메뉴 창을 열어 주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MACD라고 기입하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아래쪽에서 MACD 오실레이터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지표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0보다 큰 영역이고요. 조금 왼쪽으로 가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영역이 0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0 이상의 영역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 0 이하의 영역에서는 아예 건들지 않고 관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주봉 차트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제 일봉 차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설정된 차트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도 중요한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굵게 설정하기 위해서 차트 위쪽에 여기 이동평균선 숫자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라인 설정, 저는 여기에다가 21선을 표시한 게 아니라 엔벨로프 선에서 21선을 표시해 놨거든요. 라인 설정에서 엔벨로프의 중심선이 20선이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너비를 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굵게 20일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토캐스틱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메뉴 클릭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STO라고만 검색을 해 주십니다. STO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서 맨 위에 거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선택해 주시고요. 또 아래쪽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지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75 이상의 영역에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25 이하의 영역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 이상의 영역은요, 과매수 영역이고요. 25 이하의 영역은 과매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는 상승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매도인 이런 지역에서 매수를 검토하는 것이고, 자, 다시 여기에서 MACD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MACD, 그리고 맨 위에 MACD 오실레이터, 그리고 밑에 다시 MACD 오실레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이 지표를 추가해 주는 이유는 주봉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봉 차트에서 MACD를 추가해 주는 이유는 이 오실레이터의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MACD를 활용하는 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차트는 분봉상 60 차트입니다. 60분 차트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차트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타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별다른 지표 설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타점을 잡는 예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20주선의 기울기, 그리고 캔들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MACD가 0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매수 가능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봉 차트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은 캔들이
21선하고 가까운지 살펴봐야 되고요. 스토캐스틱이 파란색 영역 근처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스토캐스틱 K선이 D선을 골든 크로스 했는지,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굵은 분홍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캔들하고 20일 이동평균선하고 가깝죠. 이격이 좁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 보시면 여기 주황색 선이 K선이고 보라색 선이 D선입니다. K선이 D선을 상방으로 골든 크로스 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형성됐고 여기도 보시면 주황색 선이 보라색 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죠. 골든 크로스가 두 군데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때 둘 중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래쪽에 MACD 오실레이터의 저점이 높아졌을 때, 높아진 걸 확인하고 나서 스토캐스틱에서 K선이 D선을 돌파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매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분봉 차트로, 60분봉 차트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때가 25년 12월 22일 즈음이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이제 분봉으로 타점을 노리는 거죠. 자, 계속 가다가 보니까 여기도 보면 사실 여기에 고점을 갭으로 올라타면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셔도 되고요. 쭉 보다가 보면 다시 고점을 대량 거래량으로,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분봉에서 고점 돌파가 확인되면 이 캔들 종가에서 매수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2월 22일 날 주봉과 일봉 차트에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걸 확인하고 분봉 차트에서 12월 26일 날 매수가 실행됩니다. 매수가 실행됨과 동시에 손절 라인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손절 라인은 직전의 저점, 최저점 바로 아래에다가 아니면 그 저점에다가 손절 라인을 설정합니다. 자, 매수 실행을 하고 나서 이때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0만 3천 원이었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94만 원 정도 되므로 수익률 220%가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의 장점은요, 구체적 타점과 손절 라인을 체계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고, 기법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법은 일관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므로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 하나만 딱 보고 매수 타점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다면 여러분은 딱 한 군데의 매수 급소를 찾아낼 수 있겠죠. 게다가 타점 잡는 방법이 주먹국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털리는 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책에는 저자의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 예시가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다시금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저자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당신이 뉴스에 팔고 나면 오르는 이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호재 뉴스가 터졌다.
대형 수주 공시, 정부 정책 발표, 실적, 서프라이즈. 뉴스를 보고 매수했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고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버티다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내가 판 종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반대의 경험도 있다. 악재 뉴스가 나왔다. 실적 하락, 소송 리스크, 업황 둔화 전망. 불안해서 팔았다. 그런데 주가는 악재를 무시하고 올라갔다. 여기서 사람들은 시장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뉴스를 읽는 방법이 틀린 것이다. 뉴스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차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차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이다. 왜냐하면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상승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료는 차트라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좋다. 보통 주봉 차트에서 20주선이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면 뭔가 이유, 재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대시세를 만드는 재료는 대부분 기업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재료 하나가 개별 종목이 아닌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재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재료를 볼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 뉴스는 한 줄짜리 테마인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가? 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뉴스는 소음이 아니라 나침반이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자가 말한 차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조건식으로 찾는다면 아마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이 검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저자의 말대로 재료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일전에 천상계단타 불개미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별 종목 재료보다는 하나의 재료로 테마나 섹터가 형성되면서 상승세가 나오면 그런 재료가 좋은 재료라고 말이죠. 즉, 어떤 재료로 단체 상승이 나온다면 그 종목 내에서 저자가 말한 차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선정한다면 좀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아는 것을 실행으로 바꾸는 시스템.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될 때 수익이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수익이 날까? 이 질문은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그런데 답은 예상외로 단순하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지만 수익은 지식이 행동체계로 전환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배움은 이해의 단계이고 습득은 실행의 단계이다. 시장은 이해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곳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이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재료적 분석을 각각 따로 배운다.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알고 산업 사이클의 개념을 이해하며 뉴스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이 파편화된 지식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매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실제 매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토대로 많이 매매해 보는 수밖에
없다. 습득은 한 번의 이해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록과 복기, 개선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원칙대로 손절을 실행할 수 있는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계획된 분할 매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행동의 일관성이 쌓일 때 비로소 체계가 완성된다. 많은 투자자가 손절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배움과 습득의 차이이다. 대수의 법칙은 단 한 번의 거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충분한 반복이 있어야 확률적 우위가 현실화된다. 습득은 바로 이 반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12.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정보나 비밀 전략에 있지 않다. 차이는 단 하나다. 원칙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가에 있다. 원칙을 아는 것은 시작이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실력이다. 원칙이 습관이 되는 날, 당신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트레이더가 될 것이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쳐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복귀 방법, 기본적 분석 빠르게 하는 법, 트레이딩 루틴 설정법, 탑다운 매매 실전 점검표 등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책 맨 뒤에 수록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는 좀 더 체계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책 내용도 좋았지만 뒤에 체크리스트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가치 20조 평가를 받는 토스의 창업가 이승건님은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또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주변의 조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고 싶은 걸 사랑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엄청 깨지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꿈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끈기를 가지고 오래 한다면 뭐든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할 때까지 꾸준히 하는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훌륭한 창업가와 아닌 창업가를 가르는 기준은 끈기 하나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토스의 창업자 이승건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치과 의사를 때려치우고 창업의 길을 걷습니다. 모두가 그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끈기밖에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는 수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매 수없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실수, 실패 역시 줄이는 방법을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수많은 실패, 실수 속에서 그저 끈기 있게 나아갔기에 그는 비로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강세장에서 되려 손실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크게 좌절하고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각오와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허탈과 분노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끈기 있는 분들이고 이승건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역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어떤 기법과 비법이 중하다 한들 여러분의 끈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끈기 있게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끈기야말로 재능과 운명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기 있는 성공 투자를 위해 부자의 선 채널 역시 진심을 다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